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공천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총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봉주의 막말에서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간 것, 여기에도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떤 게 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거는 별것이 아닐 수도 있느냐. 갖가지 막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공천을 철회하는 경우도 생기고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 구포시장을 조금 전에 찾았습니다. 구포시장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이 구포시장 그 지역은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입니다. 지금 서울의 강서을에서 뛰고 있습니다. 박민식의 지역구였습니다. 박민식이 재선을 지냈죠. 전재수와 함께 이렇게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참 격렬한 경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출마를 해서 전재수와 대결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구포시장을 찾았고 또 이어서 김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일은 또 광주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한동훈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낙동강 벨트가 분위기가 많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포시장 유명하죠. 정말 오래된 시장이고 이 구포국수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박민식 전 장관과 이 여의도에도 구포국수집이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이 구포국수를 먹으면서 구포 이야기, 부산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지금 제가 두 가지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뉴스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언론이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 언론 모든 전 국민이 5천만 국민이 기자입니다.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검증되지 않고 모든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어떤 기사가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는지 이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판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 형량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잘못한 것이냐. 살인은 저질렀는데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걸 모두 고려해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지금 보시면 언론에 뉴스가 없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인터넷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제목을 좀 세게 달면 또 인기를 끕니다. 저도 이 송재 TV 유튜브를 하면서 이 썸네일은 좀 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내용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썸네일은 가끔씩 과장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개가 사람을 물었다라는 것보다 가짜 뉴스지만 사람이 개를 물었다 이래야 아무래도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가짜 뉴스가 언제나 심각합니다. 언론이 이런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송원재 TV에서 제가 모두를 다 방송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를 주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 총선 흐름에 중요한 뉴스, 굉장히 큰 듯이 보이지만 시끄럽게 보이지만 이 총선 흐름에 크게 중요하지 않는 뉴스는 뺍니다. 그래서 제 나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제를 정해서 송원재 TV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의 조폭 같은 행태입니다. 이재명의 공천 모든 게 조폭 같습니다. 이 조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 이 조폭 같은 행태에 대해서 시원하게 주먹으로 대응을 하면, 주먹으로 제압을 하면 참 시원시원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아직 정치 지형이 보수가 훨씬 과반을 넘는다라고 봅니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법치, 사법 시스템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조폭 같은 행태에도 주먹이 아닌 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 물론 때로는 당장은 가끔씩 주먹이 필요할 때도 있긴 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법 시스템, 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치에 대한 신뢰, 이런 상식, 합리적인 기준, 이런 국민들이 우리나라에는 훨씬 많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폭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 기본적으로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지금 뭐 쏟아지고 있는 각종 난리입니다. 이 뉴스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봉주의 이 막말입니다. 참 이걸 막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더 심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상을 당한 국군 장병, 우리 장병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것이죠. 이게 DMZ에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지뢰를 밟은 사람들에게 이 목발을 선물하면 된다. 경품으로 내걸면 된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을 할 때 북한의 그 스키장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말을 짓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봉주가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공천을 줄 수 있느냐. 정봉주가 사과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과한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했다라고 했는데 그 장병들에게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라고 오늘 실토를 했습니다. 지금 뭐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감찰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감찰에 들어갔다라고 한 것은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재명이 어제 이 정봉주에 대해서 비호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과거의 일이고 사과하고 이렇게 뉘우치고 있는데 뭐 한번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오늘은 또 태도를 바꿨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천 취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이 아마 공천 취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하게 되면 제3의 인물을 공천 주겠다. 뭐 이렇게 대책까지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공천 취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뭐 정봉주의 행태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에 대해서 벌레라고 했다, 바퀴벌레라고 했다, 또 조계종에 대해서도 이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하고 그 조계종의 신도를 밀치는 것, 뭐 정봉주에 대해서 전과 구범인데 거의 대부분이 폭행입니다, 폭행. 문제는 민주당에서 이 정봉주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이재명 측근이기 때문에 공천을 주려고 이렇게 박용진에게는 이 30% 감점의 페널티를 안겨서 정봉주를 경선을 통해서 억지로 이렇게 공천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걸 이제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다가 딱 걸려든 것이죠. 그러니까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그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대리비를 아끼고 싶은 서민의 고뇌다. 이재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죠. 음주운전이 이 대리비를 아끼고 싶은 서민의 고뇌다라고 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물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봉주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도 정봉주가 이런 막말이 있는 게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생긴 일이다. 그러니까 용서해줘야 한다. 정봉주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터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여론이 하도 따가우니까 정봉주 안 되겠다 생각하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봉주 건은 지금 막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야를 틀어서. 이 정봉주 건은 이재명이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정봉주 건을 고집을 계속하면 또 고집을 하지 않고 정봉주를 사퇴시키더라도 계속 이 정봉주의 막말만은 이번 총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정봉주의 이 막말 내용이 워낙 심각하고 두 번째 사과를 한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재명이 정봉주를 두둔했습니다. 오늘 태도를 바꿨는데 이게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재명의 또 측근입니다. 이 박진영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봉주가 이런 막말을 한 것이 참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게 이재명의 논리입니다. 유시민이 가르쳐 준 것이죠. 이재명이 형수 쌍욕을 하고 이재명이 그런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해온 것이 각종 비리까지를 이게 이재명이 워낙 어려서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다. 이건 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장난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이재명처럼 형수 쌍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봉주처럼 이런 막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폭행을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처럼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의 정봉주의 이 많은 이 전과들은 상처가 아니라 흠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저지른 흠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정봉주가 뭐 자숙한다라고 쇼를 하고 있는데 이 정봉주를 자르면 정봉주가 또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에 비하면 정봉주가 뭐 특히 더 나쁘다 할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러면 이재명 공천을 지금 재심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윤리감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형수상력, 각종 비리, 영화배우 김부순 씨와의 그 스캔들 이런 부분을 윤리감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봉주 건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박지원, 정동영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할 줄 알았습니다. 모두들 예상을 했죠.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이재명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 혁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박지원입니다. 또 자기 측근들이고 대장동 변호사 5명을 공천을 줬습니다. 그게 공천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에게는. 저는 박지원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치가 박지원을 제거하지 못하면 박지원이 아직 정치권에 있는 한 우리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의 나쁜 면 모두가 박지원에게 다 있습니다. 참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치권을 이렇게 만든 가장 나쁜 주범이 박지원입니다. 그 박지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에. 그걸 이재명이 공천혁명이라고 합니다. 공천혁명 2번 했다가는 지금 뭐 관을 뚫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국입니다. 이 조국이 뭐 신당이 좀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층을 얻고 좀 바람을 일으킨다 이러다가 이제 한풀 꺾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견제를 하고 뭐 개딸들까지 나서서 조국을 공격하고 자기들끼리 뭐 찢고 볶고 난립니다. 그렇게 한풀 꺾이는데 참 기가 찬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조국이 실형을 받고도 저렇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약 1호로 내건 것이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아무런 정치적인 비전, 정치적인 목적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자기 지금 감옥에 가야 되는 것, 그거 어떻게 좀 면해 보려고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 이재명 보니까 버틸 수 있네. 이 모든 게 이재명이 저 방탄을 하는 걸 보면서 다 배운 겁니다. 조국, 송영길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한답시고 하면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공약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1호 공약이 이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조폭 행태입니다. 심각한 것이다. 이번 총선을 분위기를 전체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MBC 가짜뉴스입니다. 공수처와 MBC 도대체 공수처가 아니면 알려줄 수 없는 내용을 공수처가 알려줬고 MBC가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이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그 해병대 장병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숨진 이 사건을 놓고 국방부 장관을 할 당시에 이 경찰 수사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당연히 업무입니다. 어디까지 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에 개입을 했다. 또 그때 대통령실과 뭐 통화 기록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고발을 한 것이죠.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인데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해놓고 있었다. 소환해서 조사하지도 않으면서 출국 금지를 하고 있었다. 공수처가 출국 금지하는 건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이걸 지금 법무부가 모두 사전에 알았다. 이종섭을 지금 대피시키기 위해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다. 그래서 이종섭이 도망을 갔다. 모두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뒤에서 이걸 다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가 뭐 하필 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 해병대 대원 그 숨진 데에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수사. 거기에 이종섭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수사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좋겠나. 그 뭐 사령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뭐 지침이었던 것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 총선에서?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MBC 가짜뉴스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순서를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합류를 한 나경원과 안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굳이 이래야 되느냐. 뭐 철회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러는데 안철수와 나경원 좀 책임감 있게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물가 이야기나 민생 이야기 하는 것은 맞고요. 이종섭 이야기는 잘 모르면 말하지 않는 것이 맞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선대위가 곧 발족을 합니다. 이 하부 조직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선대위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론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자기 정치입니다. 이래서 공동선대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한동훈 원톱, 그 다음 보조하는 것이다. MBC 또는 야당 쪽에서 이 트집을 잡습니다. 한동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피하느냐. 한동훈은 지금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재호 원내대표가 매일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종섭 호주 대사 지금이라도 공수처에서 부르면 조사를 받으러 바로 들어올 수 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 호주와의 우리 이 국방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종섭이 적임자라고 해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한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 출국 금지를 한 내용을 어떻게 정부에서 알 수가 있느냐. 이건 수사 기밀인데 이런 내용을 공수처는 또 MBC에 어떻게 흘렸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해놓고서는 2번씩이나 연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종섭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지금 MBC가 정치 공작을 또 벌인 것이다. 가짜뉴스, 정치 공작, 뭐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모두 이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 간단합니다. 공수처와 MBC가 어떻게 공작을 벌였고 이 가짜뉴스가 어디까지 퍼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전모를 밝히게 될 겁니다.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나설 겁니다. MBC 이것 이외에도 계속 또 앞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릴 겁니다. 하다 할 거 없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뉴스를 또 퍼뜨리게 될 겁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시점에 MBC의 이 가짜뉴스, 그 다음 공수처와 어떤 정치적 공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총선을 앞두고 이런 뭐 불필요한 의혹을 받을 만한 이런 일을 했느냐. 이 일을 알았더라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출국 금지가 되어 있고 이 MBC가 가짜뉴스를 퍼뜨릴 자세가 되어 있고 공수처에서 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도 못하는 공수처가 MBC와 이렇게 결탁이 될 거다. 이걸 알았더라면 이종섭을 대통령실에서 임명했겠습니까? 모르니까 정상대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MBC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라고 해서 정부가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치 공작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 사안이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에 이 선거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또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다면 여기에 진상을 밝히면서 정치 공작에 이종섭은 이 호주 대사 국내로 다시 소환을 해서 여기에서 공수처 조사부터 받는다라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러면 당정 갈등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정 갈등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정 갈등이 좀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MBC 저 가짜뉴스가 어디까지 갈 건지, 공수처의 저 행태가 지금 뭐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게 MBC 가짜뉴스로 만들어져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대비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오늘 잠시 전에 이 정우택 국회 부의장입니다. 이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소를 했습니다.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 돈봉투 부분은 이게 녹취록도 공개가 돼서 정우택이 함정에 빠졌다, 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우택 같은 경우에는 이 사후 대처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타파입니다. 이미 녹취록을 전부 입수한 다음에 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정우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하면서 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공천 취소한 것 잘한 일이고요. 뭐 크게 파장을 일으킬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비리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칼같이 정리를 한다. 이 민주당과는 달리 그런 한동훈 위원장의 원칙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취소한 것 맞고요.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 또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해찬부터입니다. 뭐 장해찬 논란, 이건 뭐 난교를 해도 전문성이 있으면 괜찮다라든지, 서울 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저급하다, 일본인의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된다. 장해찬은 이뿐만이 아니라 뭐 부산 지금 수영의 공천을 받아서 뛰고 있습니다. 장해찬은 부산 출신이죠. 부산 시민들에 대해서도 부산 시민들이 참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이 자갈치 아줌마들이 거칠다. 뭐 이런, 장해찬이 과거에 글도 쓰고 이랬으니까 별별 말을 많이 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거듭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산 출신인데 이 장해찬이 부산 시민들에 대해서 폄하 발언한 것은 부산 시민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또 이렇게 변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있습니다. 장해찬이 과거에 했던 말이 뭐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좀 애교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글을 쓰는 입장에서 과거에 글을 썼었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 정치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의 말들은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도태우죠. 도태우가 이 5.18 광주에 대해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말을 과거에 했다.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 공관위에서 한 번 더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이 재토론을 해보라. 재검증을 해보라. 재검증을 했습니다. 치열하게.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도태우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뭐 발언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만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천을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공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또 경쟁력에 대해서 그 후보의 또 다른 장점들, 이런 것을 본다면 도태우에 대해서 재심의한 것 맞고요. 재심의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 그래서 이번은 기회를 한번 준다라고 했다면 그걸로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 부분은 안고 가면 되는 것이다. 그건 뭐 의도를 갖고 언론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부분은 그건 뭐 언론으로서의 이 공정성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대전의 서구 갑 후보죠. 조수연. 이 조수연 후보가 친일 발언을 했다. 과거에 2017년에 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일부 지식인들이 있다. 거기에서 굉장히 자기가 지금 상당히 속이 상해서 좀 과도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조선 봉건 왕조의 지배보다 일제 강점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이 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이 어떤 지적 수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5.18 무슨 유공자 이름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때만 되면 광주고 5.18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입증되지 않는 이 북한군 개입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주 5.18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이 언론들이 지금 언론의 보도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 이걸 좀 구별해 가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조폭과 같은 행태에 대해서 주먹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법치로 대응하는 것, 그것이 보수의 기본 자세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 열풍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 그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정봉주의 막말에 비하면 뭐 장해찬이나 도태우나 이런 막말은 경범죄다. 정봉주가 중범죄라면 이 소위 친일 발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말이죠. 이 조수현 후보에 대해서는 한번 재심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발언 자체의 문제, 뭐 사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수현의 경쟁력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경쟁력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의 저 조폭 같은 행태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다. 그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